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략 잘 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온 그런 하루였는데, 자, 오늘 쿼드러플 위칭 데이에서 뭐 별 탈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거래소 시장도 좋았죠.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종가상으로 27포인트 이상 상승한 1962포인트, 2000포인트 금방 다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옵션 만기였죠. 옵션 만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상황인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오늘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띄워놓고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하죠. 근데 만약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원엔달러가 약세 구조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8거래일 만에 외인이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키가 되겠죠.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하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게 내일 중으로 좀 차익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키는 결국은 금통위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좀 하면서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에서 강조드렸던 부분들, 오늘 시장 반드시 전략 후강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적인 부분들, 그리고 증권주들의 흐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언급해드렸었는데, 일단 시장도 그렇고, 돌아가는 판도 자체가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종목투캅스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시 저희와 함께 주식 투자의 언행일치와 반복된 훈련과 학습적인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시장에서의 타이밍적인 부분들 잘 맞추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시청률 1등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 대응성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만큼 저희도 최선을 좀 다해서 프로그램 참여 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를 앞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저희 종목투캅스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 한 주 잘 마무리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671번님 KC그린홀딩스 11,10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가 9,050원이네요. 한 10% 정도 빠져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121선이 오늘 딱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21선이 딱 걸리고 있는 패턴 보입니다. 일봉상으로 너무 갭이 떠서 출발했던 흔적이 최근 들어서 남아있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10,000원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가격 조정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받고 그러니까 갭을 메우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갭 메운다 하더라도 밀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갭 메우는 가격인 8,500원까지 조금 밀리는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477번님 NH엔터테인먼트 66,000원에 비중 25%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NH엔터 최근에 간판 결제 페이코에 대한 어떤 부분들 100만 건이 좀 넘어가게 되면서 이슈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 급락에 따라서 전저점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49,000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와줬었던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주고 있죠. 61선을 강하게 오늘 돌파를 좀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새로운 레벨업 구간에 좀 진입하게 됐다. 자, 결국에는 최근에 웹보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됐을 때 주가의 슈팅적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대한
최대한 일단은 평균 단가를 낮추셔갖고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7만 원대 넘어갔을 때까지는 홀딩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977번님 고려제약 6,610원의 비중 20%. 오늘 종가가 4,975원이네요. 매수 단가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빠져있는 상황인데, 7월 중순 이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산 2번 만들고 만 다음에 다시 한번 쓰리봉을 진입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쓰리봉을 진입하려면 거래량과 보조지표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오기 전 단가가 4,500원대죠. 4,500원을 다시 한번 결국은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손절가 지났습니다. 손절가 지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밀려봐야 전저점인 4,500원, 600원 라인이 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봉을 만들어가지고는 이평선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단봉을 만들어가지고는 주가를 패턴을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엔 이 종목 한 2달만 가져가신다고 하면 5,500원, 6,000원 라인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 아니고요. 주가 바닥 다지고 한 5,000원 선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007번님 YG 엔터테인먼트 58,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YG 엔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YG 엔터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이 시장 하락이 좀 나아졌는데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빅뱅에 대한 부분들 5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음반 차트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일단은 특이한 점이 지난번에 61,900원대, 61,900원대를 윗꼬리를 달고 상승이 좀 나와줬을 때 그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61,000원대를 거쳐가는 어떤 그물 구간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 61,000원대에서 거래량이 지금 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이 되겠죠. 지난번에 언젠가요? 지난 2013년도의 최고가가 일단은 67,000원 부근대까지 열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단은 수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58,000원대 매수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은 조금 고가에 사신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이 되겠죠. 61,900원대, 61,900원대, 2,000원대 거래량이 터져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안 터져주면서 점진적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되겠죠. 전정고점이 되겠죠. 67,000원 부분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800번님, 2800번님 한국토지신탁 3,650원에 비중 30%요. 예, 지금 현재가가 3,200원이네요. 전화번호랑 가격이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헷갈렸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매입 단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꾸준히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방으로 밀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대차장고가 굉장히 주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대차장고를 좀 줄여들고 있는데 과거에 600만 주, 700만 주였던 게 최근 들어서 550만 주로 많이 주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그런 부분이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50원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하기엔 좀 아쉬운 구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차트가 하방으로 밀리는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바닥 다지고 점진적 상승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한번 위로 튕기는 패턴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한 65일선, 한 68일선 정도 되겠네요. 68일선 반등 맞고 위로 튀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번 하락의 저점인 2,900원 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2,9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676번님 에스텍파마 17,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텍파마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지속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일본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출 비중이 80%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전에는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주가의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들 나왔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엔화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가 추세가 나오게 되면서 저절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진통제적인 부분들, 임상에 대한 부분들, 이상 이번 겨울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끌어올린 주체 기관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7,000원대 매수가 좋습니다. 홀딩 거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가 23,000원대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홀딩 거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 보겠습니다. 4815번님, 민엔지 38,500원에 비중 50%. 현재가가 33,3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기관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상장한 지 이후에 올려놓고 조금 매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2, 3일이 이 종목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4,000원대를 뚫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장한 기업들이 좀 맥을 많이 못 추죠. 공모가 청약률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장한 지 2, 3일 지나면 주가 급락하는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토니모이도 그렇고요. 아시아경제도 그렇고요. 전형적으로 다 그렇죠. 민엔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엔 이 종목 전 저점인 이제 32,000원 라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하방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32,000원을 일단은 지지할 것 같고요. 32,000원 지지한 다음에 1차적인 상승 나온다고 하면 한 4만 원까지는 뭐 슈팅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32,000원대 만약에 가격이 온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잡아갖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560번님, 에로티베큐 12,500원에 비중 4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로티베큐 지난번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흑자 전환의 연속성을 갖고 지금 어떤 회사 상황 자체가 업황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부분들로 맞게 일단 상반기까지는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2만 원 정도 부근까지 상승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오게 되면서 원형 천정형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9,000원대부터 동그랗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 자, 역시 61선 이탈되니까 급격하게 주가에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전저점이 되겠죠. 11,300원대를 살짝 이탈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종가상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2,500원이세요. 12,500원이신데, 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4,000원 부근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가 돼서 주가의 상승폭이 나올 때 그때 종목을 한번 14,000원대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그때 가서 종목 교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네. 우리은행을 네. 11,100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걸 단기 목표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저희 방송 자주 보시나요? 자주 안 보시죠? 네, 아니요, 저녁마다 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우리은행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매입 단가 예. 굉장히 높네요. 11,100원에 그것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추매해서 단가 낮춰놓은 거거든요. 제가 우리은행을 한 4개월 동안 4-5번 정도 상담을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전에도 또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그럼 9,000원 예. 미만에서 매수하셨나요? 그때 안 했고, 이제 네. 비중이 많다 보니까 네. 또 하려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 오늘 조금 반등해서 이걸 매도가를 단기에 좀 보고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우리은행을 상담을 많이 몇 번 해드렸는데 결국은 예.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뭐 9,500원, 300원, 200원 뭐 왔다 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9,000원 미만으로 밀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더 베팅을 좀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베팅을 해서 연말까지만 가져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국영은행이죠. 뭐 정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51%, 국민연금공단이 7%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가져가실 때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으냐면 결국은 민영화 작업이 한번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지금 FOMC가 다음 주죠. 다음 주 끝나고 이제 찬바람 불면 이제 기관들이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배당주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따라 들어가면 너무 늦으니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매수해가지고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종목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영화 작업이나 아니면 매각 작업이 되는데 지금 진행이 뭐 딜레이되고 점차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은 연말까지만 가져가신다고 하면 매입가 10,000원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가져가서 고배당 한 500원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연말에 우리은행 한 5% 정도 배당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가져가서 배당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연말까지 가져가서 시세 차익만 노리시고 빠져나오시던지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이 종목 매입가 1,100원은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맞춰서 매매해 주시고요. 예, 10,000원대 오면 10,000원대 와도 걱정되신다. 뭐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면 10,000원대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스페코요. 스페코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630원이고요. 예. 100%요. 몰빵을 치셨어요. 예. 어떤 뭐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보니까는 그거 뭐지? 그 피아노 만드는 회사. 삼위각기요? 아니요. 야마? 면세점하고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예, 면세점하고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일단은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시죠?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어요? 예. 글쎄, 일단 뭐 면세점 관련된 이슈, 잘 지금, 확인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부분들보다 북한발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글쎄요, 면세점 관련된 이슈,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부분보다는 북한발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면세점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영향력을 먹힐 수 있는지는 의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가격권 자체가, 바닥권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물리실 자리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물리신 자리는 아니신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을 때,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나와줬을 때 이 스페코 자체가 워낙 5년, 6년, 7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북한 이슈로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올라가게 되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글쎄 면세점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의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 스페코의 고점적인 포인트들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그동안에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졌던 가격들이 5,000원대 중반권이에요. 5,000원대, 5,500원대, 5,250원대, 5,400원대, 5,500원대, 5,420원대. 이번에 북한 도발 나왔을 때도 5,400원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5,000원대만 넘어가게 되면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자, 해서 결국에는 5,000원대 중반대는 매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4,500원대 있죠? 예. 4,500원대가 1차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해서 일단은 4,400원에서 500원까지는 홀딩 해보시는 전략.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체크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원래는 주봉 보고 단타로 그냥 들어간 거였거든요. 예. 감자가 나와가지고 자회사에.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쭉 들고 가도 될까요? 4,400원 이렇게 올 때까지? 자회사 감자가 지금 8월 달에 나왔잖아요. 며칠 안 됐을 텐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8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시고
그에 대한 분들까지 지금 떨어진 가격권이 그에 대한 분까지 가치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시고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비아트론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비중은 25%에 매입 단가는 12,450원에.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거에 저번에 해갖고 절반 수익 지원하고 난간을 입대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급락이 나왔는데 잘 버티셨네요,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요. 예. 그나마 2분기 호실적이 좀 나왔죠.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놓고 본다고 하면 2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결국은 8월 6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네요. 2분기 네.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상방으로 튼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 61% 증가한 53억, 189억이 나온 상황. 굉장히 호실적이네요. 굉장히 호실적인 상황이고 그 이후에 중국과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제조 장비를 3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한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한 30% 정도 차지했던 기업이죠.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중국 쪽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될 것 같네요. 중국향 매출이.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가지고 그나마 바닥을 찍고 급락을 찍고 주가 반등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흐름 좋고요. 실적 기반되는 기업의 기관의 매수세, 재료 살아있는 상황, 3박자가 다 어우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볼린저 상단 딱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확장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국면이 1차적으로 이 종목 상승한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7, 8% 정도는 무난히 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한 7, 8% 오른 한 13,500원 정도를 1차 타겟으로 잡으시고요. 예. 그때 온 후에도 힘이 있거나 재료가 있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재료가 없고 매물세가 나와버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13,500원을 장중에 한번 터치한 날이 온다고 하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방향성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그럼 지금 좀 추가 매수는 어때요?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9,000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런 문의를 할 거였으면 밀렸을 때 전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밀렸을 때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입 단가보다 더 비싼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이건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데 주식을 하실 때요. 위로 1,000원 열려 있고 아래로 1,000원 열려 있을 때는 매수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2,000원, 상승폭이 위로 2,000원, 아래로 1,000원 열려 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할 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밴드 잡아드린 대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시고 매매가 잘 안 되거나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꼭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블루콤이요. 블루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요, 16,000원에 비중은 40%인데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알고 싶은데요. 매수를 언제 하셨죠? 요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하셨어요? 네. 자, 시장 상승폭 대비 조금 상승폭이 둔하죠? 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물벽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6,000원대 있죠? 네. 그때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16,000원대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격대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 대비 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실적 기대감이 있었죠. 블루투스 헤드폰 어떤 그런 실적적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라는 게, 점핑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진적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하는 패턴에서는 조금씩 지루한 더 기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18,0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 상승폭까지 가기까지의 어떤 과정 자체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상승과 하락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매수가 깼다가 마이너스 5% 갔다가 플러스 뭐 2% 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진적 상승과 하락이 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전략. 그게 못 견디시겠다 하시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시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참 길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일신바이오 3,700원에 20%인데요. 좀 봐주세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오를지 내릴지? 예. 간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매출이 한 40% 정도 나오는 회사죠. 예. 냉동, 동결, 건조기, 쉽게 말해서 생명공학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대열 같은 경우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 그런 걸 보관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일신바이오 기업 탐방을 한번 해보셨나요? 안 했습니다. 예, 이 제품 한번 보시긴 하셨나요? 못 봤죠, 뭐. 지금 일신바이오가 주가가 1,000원 대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6월달 1,000원 대비해가지고 300%, 400% 올라가지고 4,725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적이 많이 올라갔나요? 글쎄, 실적은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주가 올라갔다. 이거 무슨 얘기죠? 이게 웃을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올해 상반기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한 19억 정도 나왔고요. 예. 작년 같은 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한 21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예. 이게 올해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올해 영업이익은 한 28억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는 증가되지 않겠는가라고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 들어서 재료를 찾아보니까 뭐 딱히 재료는 없습니다. 뉴스 나간 것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뭐 수급의 힘으로 주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 1,5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4배 상승하기 전에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라고 하면 과거의 시가총액 300억, 4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매매해가지고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 아니면 잘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보기에는 일봉상으로 보건 주봉상으로 보건 월봉상으로 보건 뭐 고가, 신고가 패턴을 계속 그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지라인,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으로 8월 20일 날 본인자 하단 터치함과 동시에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단을 터치했는데 모두 올라오고 장중에 밀어버린다. 그러면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실적 좋아졌냐, 재료 있냐, 역으로 문의를 드린 이유가 그런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으면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문의를 좀 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만 좀 잘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절 라인 딱 3,000원 잡아갖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1차적인 목표가로 3,700원 목표가 잡을 테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래도 배당을 좀 잘 해줬죠. 현금 배당 안 하고 주식으로 좀 배당을 해줬던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한데 제품의 효능 조금 인증을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1차적인 목표가 3,700원 잡고요. 손절 라인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제가 3,000원 잡아드리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매매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아이 컴포넌트. 아이 컴포넌트요? 예. 컴포넌트. 아이 컴포넌트. 예. 예,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900원에 예. 20%입니다. 20%요? 예.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시죠? 그 추가 상승 부분이 괜찮은지 하고. 예. 그리고 지금
내일장을 보고 좀 추가 매수를 할까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할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좋게 나왔었죠? 네. 실적적인 부분은 좀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갖고 저도 이제 지켜봤었던 상황들. 최근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예. 일단 매수를 좀 잘 하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12,900원대시면은, 지금 비중이 20%시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은 조금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6%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내일 다시 급등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한번 정리하고 재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지금 12,900원이시면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예. 수익 중이시니까 일단은 지금 물량을 정리하셨다가 조금 더 옆으로 길 때 캔들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옆으로 더 눕힐 때 그때 재매수하셔갖고 마디로 끊어 쳐버리세요. 예. 끊어 치셔갖고 조금씩 물량을 더 확보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까지? 저기 빙글에 네. 저기 85,000원에 5월달에 샀었는데요. 예. 계속 내리네요.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예, 85,000원의 비중 30%요? 네네. 최근 들어가서 주가 조금 급락을 좀 많이 했네요. 5월 달에 네. 97,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결국은 네. 최근 급락, 8월 17일 날 9%, 8월 18일 날 8%, 시장 급락에 맞춰가지고 급락 나온 다음에 반등이 못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97,000원 대비해서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3분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판매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빙그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유음료와 빙과류 매출을 이 기업이, 그러니까 빙과류 쪽 매출이 이 기업을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을, 겨울 오면 아이스크림 잘 안 먹잖아요, 사람들. 네? 가을, 겨울 오면 네. 사람들 아이스크림 잘 안 먹잖아요. 네네. 예, 여름에 많이 먹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가에 반영돼가지고 매출의 감소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이번 여름인데도 7, 8월에도 네. 안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분기 여름철에 신일산업이나 유닉스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게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투자를 할 거면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사놓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종목이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매출과 실적, 재료 다 연계시켜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잘 갔죠. 어떻게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 농심 같은 경우 7% 이상 급등을 좀 많이 했었죠.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손절 라인 지났고요. 손절하시기에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2015년도 초반에도 66,000원, 65,000원 이 가격대 그나마 지지라인을 좀 받치고 주가 상방으로 올리려고 조금 힘을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한 3개월만 더 가져가세요. 3개월만 더 가져가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85,000원은 몰라도 앞에 7자리가 돼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의미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괜히 돈 갖다 주지 마시고 한 3개월만 가져가시면 7만 5,000원, 6,000원, 7,000원 이 가격은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가격선에서는 일단 홀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7만 얼마라도 저희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더 계속 갖고 있으면 좀 85,000원 원금은 올라오나요? 1차적인 목표가로 제가 7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75,000원 오면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꼭 그때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PA 솔루션
3,500원에 50%. 3,500원에 50%요? 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시죠? 한 3일 됐나? 예? 3일 됐는 것 같은데요? 3일이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실적이 턴라운드 돼가지고, 예. 이게 실적이 턴라운드 돼가지고, 지금, 뭐,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목표가가 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란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 일단은, 그 전기차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현대차도 많이 크게 안 팔리는데 전기차가 뭐 지금 얼마 팔리겠다 이게 글쎄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좀 종목 자체가 앞서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어떻게 해서 잘 빠져나올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뭐 매수가 부분이라 뭐 제가 크게 좀 말씀드릴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부분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었지만은 바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5,000원대에 대한 부분도 맞고 떨어지게 되면서 61선 부근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자, 지금 구간이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의 손절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기관들이 지금 10만 주 그리고 또 9월달 초에도 10만 주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이 앞전에 매수한 게 7,000원대 매수에 들어왔거든요. 기관들이 7,000원대 매수에 들어왔는데 10만 주 매도가 지금 3,000원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손절매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증자 해갖고 7,000원이고 예. 권리락으로 바뀌었거든요. 권리락으로 바뀌었군요. 예. 아, 그랬군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자체가 변동성 확대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조금 더 없을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중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어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 3,800원대 있죠? 3,800원에서 3,900원대 넘어갈 때 한번 정리를 해주셔갖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있는 종목,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000번님, 롯데쇼핑 18만 7천원에 비중 20%. 18만 7천원이라고 하면 2010년도 가격이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주가가 이 종목이 10만원이었더니까, 그러니까 18만원 선이었으니까, 한 5년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5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매도를 고민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매매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1차적인 목표가를 한 31만원 선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뭐 우상향으로 훨씬 더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 매도 이런 거 고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999번님 JW 중해대학 37,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JW 중해대학 지난번에도 그렇고 3번 다 수익 내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죠.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 자,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지금 37,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조금 고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구간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왔죠. 121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 자,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상승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JW 중해자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37,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줬으면 어떻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36,000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매매 패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124번님 다음 카카오 12만원에 80%. 굉장히 좋은 단가입니다. 12만원. 이번에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나오는 단가 12만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에 이제 주총이 있죠. 주총 때 대리운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존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뭐 확장된 서비스, 대리운전이 됐든 퀵 서비스가 됐든 그런 부분이 한번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쉬운 얘기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 카카오에서 만든 이제 프렌즈팝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수혜를 봐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 14만 원, 2차적인 목표가 1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741번님, 오디텍 1,3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굉장히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12,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글쎄요, 일단은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되돌림 파동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저점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일단 7,000원대 지지는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진바닥인지 최바닥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외바닥에서 쌍바닥 지지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바닥을 확인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한 구간은 연속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워낙 지금 고가 대비 반토막 나면서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이 나오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폭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진폭과 기간은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9,000원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300원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8,000원을 깼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계세요? 예, 문자로 그냥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주공 2,130원에 비중 45%. 오늘 종가가 2,060원이네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회사죠. 292억밖에 안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매출이 한 9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현대차 매출, 현대차 판매,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실적의 둔화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섹터의 상승에 힘입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라온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쪽이 최근 들어서 환율적인 측면과 그리고 아반떼 신차 효과에 힘입어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30원 나쁜 단가도 아니고 좋은 단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비중이 45%,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건 저는 잘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이 45%라고 하면 약간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중이 만약에 20%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 한 2,500원대까지 홀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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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여보세요. LG생명과학이요. LG생명과학?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67,000원에 67,000원이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0%요? 40%요? 일단은 LG생명과학, 최근에 호실적, 3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당뇨병 치료제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올라가는 동안에 이 종목 꾸준히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같이 동반 급락했던 그런 모습들.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매수가가 좀 아쉬운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매도 구간 아닙니다. 지금 매도 구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현금이 좀 있으신가요? 약간요, 있어요. 약간 있으세요? 네. 비중이 지금 40%시잖아요. 네. 6만 원대 초반까지 한번 낮추셔 보는 전략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 목표가가 6만 원, 1차적인 목표가가 6만 1,000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6만 1,000원대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전략. 그래서 6만 1,000원대까지는 평균 단가를 네. 낮추셔갖고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우 인터내셔널요.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35,000원에 20%요. 아, 매수하신 지 꽤 되셨나봐요. 예, 오래된 거예요. 거의 뭐 반절 정도가 날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종가가 21,7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4% 정도 상승이 나와가지고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손절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참으셨고요. 이제 바닥 다지고 주가 올라갈 날만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와 연계시켜갖고 좀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결국은. 예.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가 40불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조금 언더슈팅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매도 국면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은 어디죠? 결국은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제 원유 수출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가를 만약에 40불 미만으로 짓눌러 버린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전저점인 이제 2만 원, 18,000원, 19,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갈 거라 보고 있긴 한데 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결국은 유가는 40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60불 근처까지 터치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손절 라인 의미 없습니다. 손절 라인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예. 버틸 만큼 잘 버티셨고요. 예. 제가 생각엔 한 3개월만 놓고 보신다고 하면 유가 진정된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요. 예. 그러니까 비중이 20%면 현금 있으세요 혹시? 예,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유가 급락 나와갖고 2만 원대 다시 한 번 온다. 예. 그러면 비중을 10% 더 실으세요 아예. 예. 실으시면 평단이 훨씬 낮아지잖아요. 예, 한 3만 원까지 낮아지겠네요. 이게 많았는데 반턴 줄여난 거거든요. 25,000원에 손실 보고 반턴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유가 급락과 연계시켜갖고 주가가 2만 원을 다시 한번 터치한다고 하면 예. 2만 원대 비중 10% 더 실으시고요. 네네. 유가 진정되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2만 원대 매수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있는 물량만 가져가고요. 예. 1차적인 목표가로 2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25,000원 오면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NX요. NX. 매수가하고 여보세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NX요. 예. 7,300원에 20%입니다. 7,300원에 20%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자재 앞에 연말에도 그렇고, 이제 뭐, 재건축, 재가라박에, 리모델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예. 제가 매수가가 조금 센 것 같아요. 높은 데서 제가 잡은 것 같아갖고, 예. 사고는 계속 좀 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어제하고는 조금 반등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 싶어갖고요. 그래, 단가를 좀 낮췄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고가에 사신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아니에요. 일단은. 그때 조금 밀렸을 때 제가 잡긴 잡았거든요. 8,000원 예. 올라가서 조금 밀렸을 때. 예. 일단은 이 종목이 2015년도 1월 달에 1,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7,000원에 매수하신 거예요. 7,300원이요. 그러니까요. 7,300원에 매수하신 거예요. 1,0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좀 높게 사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일단 추가 매수하신 거는 좀 추천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주거대책 9월 2일날 정부에서 주거대책 발표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부분들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은 살짝 네. 올랐다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죠? 네. 살짝 올랐다가 꼬꾸라지고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적인 부분들보다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있죠? 예. 7,300원대의 저항 매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7,3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 가격대에 강력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와 추가적인 거래량이 동반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게 이 종목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있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역시나 반등권에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지금 반등권이 기술적 반등인지 2차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가격을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자, 가격 6,500원대 있죠? 6,500원이요? 예. 6,500원대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예. 6,500원대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6,500원대 돌파하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118번님, 진도 4,560원에 비중 25%. 진도 같은 경우는 5월에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왔네요. 3,700원 대비해가지고 한 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5월에 왜 상승했는가 찾아보니까 결국은 특별한 이유 없는 상황이고요. 조회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다. 그 이후에 회장 관련돼가지고 조금 악재가 노출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진도 회장 횡령 수사로 주가 닷섯째 약재 6월 23일날 주가 급락이 한번 나왔네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용품, 모피와 관련된 용품에 대한 할인 판매에 대해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4,56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4,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 종목은 제가 생각에는 1차적인 맥점이 5,000원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000원 잡아갖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까지 시장 참 좋았습니다. 자, 내일부터 주 초반까지는 초긴장 상태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만큼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셔서 체력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지지 않는 우리 조모토캅스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